지금 이제 정산과 관련된 문제가 저희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산 문제는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도 중요하고 나중에 실제로 정산을 해줄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산에 관한 문제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연예인하고 정산에 관한 내용을 서로 이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처음에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정 비용을 저희가 빼고 지급을 하면 연예인이 이 비용을 왜 공제를 했느냐 그런 내용을 하면 연예인의 그 지정 내용이 맞든 틀리든 간에 회사 쪽에서는 일단 서로 회사 쪽에서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것이고 연예인 쪽에서도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갈등 요소가 생길 때부터 일단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아예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뭐냐면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기재는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구체적인 내용들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속합의서의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또 본 계약서에 있는 내용도 다시 확인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속합의서의 그 정산에 관한 내용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논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부속합의서 작성할 때 이런 정산금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계약금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괜히 수정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계약금 내용 기재하지 마시고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을 하실 거면 부속합의서에다가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속합의서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산에 관한 구체적 내용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에 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에 관한 내용들을 부속합의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시면 되는데 그 정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비용들을 공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연예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들을 공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정산을 할 때 어떻게 정산을 할지 어떤 비용을 공제할지 정산표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정산표 샘플 같은 거를 계약서에 첨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산표 샘플을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나중에 그거대로 정산을 해주면 연예인도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표 샘플도 한번 만들어갖고 첨부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산금을 밀리지 말고 늦추지 말고 정해진 일시에 정확하게 지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우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확한 시기에 지급하면 이걸로 연예인이 흠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이가 좋을 때는 연예인한테 연락해서 내가 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만 늦게 줄게 2주 늦게 줄게 아니면 다음 달에 같이 줄게 그렇게 하는 연예인도 사이가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그렇긴 한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연예인들이 이걸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들이 정산금 시기를 늦게 지급하거나 정산금을 지급을 밀리는 것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소송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니지먼트를 잘해줬다 못해줬다 같은 거는 판사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정산금을 지급 안 했다거나 늦게 지급한 것들은 서류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산금 지급 시기를 반드시 지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정산금을 늦게 지급해야 할 때 그런 때는 연예인들한테 어쨌든 양해를 구하고 좀 늦게 지급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연예인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구한 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동의를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중에 일치하지 못해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자든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녹취든 그런 그 자료들로 반드시 보존을 해두시고 그 증거에 대해서는 혹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정 시기마다 그 잘 백업해서 잘 보관해 두시고 그래야만 나중에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산자료 제공의 문제인데요. 정산금 지급하는 것도 지급하는 건데 정산자료를 제때 지급을 안 해서 정산자료 미제공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자료도 정기적으로 제공을 반드시 하시고요. 회사 운영이 잘 안 된다거나 연예인들한테 줄 돈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정산자료를 제공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자료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산표만 제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정산표는 저희가 그냥 엑셀 파일로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어떤 사무실에서 만든 자료이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산표만 제공하는 거는 저희 계약서에 따르면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완벽하게 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증빙자료까지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도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총수익과 비용 공제 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한 그 정산표 엑셀 자료가 아니고 진짜 일을 많이 하시면 진짜 번거롭겠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리고 출연계약서 같은 거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어쨌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수익 지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걸 제공했다는 걸 또 증빙을 받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하는 회사 중에 되게 잘 하는 회사는 좀 번거롭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힘든 것 같긴 한데 매월 정산 자료 이런 증빙 자료를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붙여서 일일이 붙이고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서류에다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인까지 전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계속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분쟁을 소송으로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 쪽에다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 쪽에서는 분쟁이 생겨도 그런 걸로 공격을 하지 못하죠.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는데 진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제 소규모 회사에서는 직원도 많지 않고 힘든 측면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든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연예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사실 매월 한 번씩 지금 그렇게 제공하는 게 맞기는 하고요.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사인을 받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어쨌든 최대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첨부해서 그렇게 확인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자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수익을 정산해 줄 게 없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돈 줄 것도 없는데 내가 정산자료를 제공을 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종전의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인데 지금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정산자료는 저희 어떤 연예인한테 배분할 수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산자료는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고 어떤 행사에가 얼마 돈을 벌었고 그다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정산할 수익이 없어서 그 정산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활동을 하는 한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어떤 음원 제작을 하거나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비용 내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예인한테 자료를 제공하셔야만 나중에 정산표 미제공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자료 제공 의무에 대한 참고할 만한 판례인데요. 그 내용 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간단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산보고서 통보 의무는 원고들의 각 싱글 앨범과 관련된 음원 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는 판결인데요. 이 내용이 말하자면 연예인들한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산자료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는 잘못되어 있다. 그런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연예인들한테 정산자료는 정기적으로 꼭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표준계약서에 저희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연예인에게 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할 경우 연예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차량 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와 광고 수수료 비용 및 기타 회사가 연예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도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서로 분쟁이 없으려면 이 내용들을 보석하기서에 명확하게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회사에서 조금 미스하시는 부분들이 매니저 인건비를 공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차량 리스 비용, 차량 렌트 비용 그런 걸 다 공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 렌터 회사는 어떤 연예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회사는 그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배분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일이라 소요된 그 비용만을 빼고 나머지를 수익 배분하자는 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차량 리스 비용이나 차량 렌트 비용은 사실 회사에서 갖춰야 될 물적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엔터 전문 변호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고요.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리스 비용, 차량 렌트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날 들어가는 차량 유류비 같은 건 당연히 그날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또 판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표준계약서가 나오기 전에 판결인데 이 판결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표준계약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예인에게 수익 배분을 할 경우에 연예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에서 선공제할 경비라 함은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런 판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소송을 할 때는 많이 인용되는 판결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 내용이랑 표준계약서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모든 비용을 무조건 공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제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비용 공제하는 내용들 부속합의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분쟁 단계가 생겼을 때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회사 쪽에서 연예인을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 그룹 하시는 분들이 어떤 하나의 멤버 때문에 전체적인 그 그룹의 뭐 화합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 어떤 품행이 좋지 않아서 걔 때문에 이제 그 멤버 때문에 회사 전체가 그 그룹 전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멤버를 퇴출시키거나 저희 쪽에서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들 쪽에서 여러 가지 사유, 연예인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그 변심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잘못을 해서 회사에서 뭐 돈을 제때 주지 않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교육 그 레슨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그 약속한 뭐 음원 발매라든지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해지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또 한 가지는 가끔 매니저의 갈등,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게 운영을 잘 하시는데 저희 모르게 매니저와 연예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냥 뭐 대표 만났을 때는 별 얘기 없는데 나중에 전속계약 해지할 때 보면 매니저한테 뭐 욕설을 듣는다거나 가끔은 뭐 매니저들이 뭐 성희롱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그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예인들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을 때 먼저 회사의 계약을 회사가 위반하고 있으니 회사 쪽에서 계약을 시정해달라. 예를 들면 정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상금을 지급해달라. 아니면 매니저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으니 매니저를 교체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그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어떤 공식적인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를 삼는 경우에 사실 회사 쪽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뭐 크게 대책을 안 세우다가 한 2주, 3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쪽하고 얘기하면서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왜 그러냐 뭐 그렇게 말썽만 하다가 2주 정도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 해지에 빌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연예인 쪽에 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든 좋든 일단은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하실 수 있는 걸 시정하시고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시정을 했고 뭐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옳든 그르든 시정을 했으니 너는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 그래서 너는 이제 계약 잘 지키면 되니까 계약을 그대로 이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갑자기 뭐 2주 넘겨버리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전속계약 해지 조항이 저희가 표준계약서에 있는데요.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 전속계약 해지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 또는 연예인은 일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 해지 조항에 의해서 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그 법률가를 찾으시든 어떤 자문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 찾으셔가지고 내용증명 답변이나 그런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서 뭐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으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그 다음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서소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절차들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증거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정산자료 제공했다든지 뭐 영수증 제공했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시정을 했다고 하면 바로 뭐 잘못한 거에 대해 시정을 했다는 뭐 그런 증거 자료들을 작용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법적 절차로 그 계약 해지가 된다는 내용 증명을 받으신 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다툼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셔서 그렇게 대응하는 절차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분쟁 예방 그런 것들을 설명드린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과정들을 잘 기억하셔서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